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직 개편을 통해 기업 지원단까지 신설했는데 부산 인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멸 시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 하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힘든 여름나기가 시작됐습니다. 부산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여름의 초입인데도 숨막히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뛰어넘는가 하면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힘든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내의 한 주택가 밀집 지역.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80대 노부부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내부 온도가 올라갈까 전등을 꺼놓고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지난밤 열대야에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밤새 틀어놓은 선풍기에서는 연신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만 그나마도 끄면 버틸 수 없습니다. 올여름 역시 선풍기에 의지해 버텨내야 합니다. 더운 게 힘들지 뭐. 밤에는 전봉 치우고 잔다 함께. 안 그러면 못 자겠어. 꽁때 더워서 못 자. 취재진이 노 부부의 집을 방문한 건 오전 10시 40분경. 실내 온도는 이미 30도를 넘었고 외벽의 온도도 36도를 오르내립니다. 몸이 아픈 노 부부는 매월 각각 6차례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무더위에 문 밖을 나서는 일도 큰일입니다. 식사는 좀 어떻게 해야 돼? 여름의 초입부터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병원에 약 사러 가야 되지. 약으로 사 약 사러 가야지. 약이 많아요. 그 주마치스 간절도 있고 혈압, 당뇨 뭐. 올해 89살 김모 할머니가 사는 집입니다. 3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홀로 살아온 김 할머니 역시 밤낮으로 이어진 무더위에 지쳐 있습니다. 이곳 역시 집안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건 선풍기 한 대가 전부. 그나마도 천식을 앓고 있어 선풍기 바람을 오래 쐴 수도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홀로 사는 할머니는 하루 한 끼 정도밖에 챙겨 먹지 못합니다. 하루에 뭐 텔레비 보고 뭐 전도 텔레비 다 보고 뭐 밥 먹고 싶으면 밥 좋게 해서 먹고 안 그러면 죽 끓여 먹고. 무더위와 함께 모기까지 극성을 부리다 보니 집안에는 하루 종일 모기향이 피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고동조차 힘들어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야 합니다. 모구가 많지. 이제 풀이 져 있을 때 맘대로 못 내. 내가 못 비니까 좀 걸음을 잘 못 걸으니까 힘들어갖고 안 나가지. 각 동마다 통장과 반장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집집마다 둘러보는 것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200세대 중에서 거의 막 반은 막 독거노도 뽑을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고 그놈도 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 부산에는 지난 25일부터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고 지난 27일 발령된 폭염경보 역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 장마가 끝나면서 시작된 무더위에 어르신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밖에 나가기 두려운 요즘입니다. 폭염에 닭과 돼지들이 잇따라 폐사하고 있는데요. 그 피해가 1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농가들은 환풍기와 같은 냉방시설을 구축하는 등 폐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닭들이 힘없이 웅크려 앉아 있습니다. 부리를 벌린 채 가쁘게 숨을 내쉽니다. 커다란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안개 분사기에서 시원한 물방울이 뿌려지지만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토종닭 5만 마리를 키우는 한 농가는 이번 여름에 닭 2,500마리가량이 폐사해 밤낮으로 폐사한 닭을 골라내고 있습니다. 지금 올 같은 해 비가 많다 보니까 이 땅들이 습이 너무 많잖아요. 막 땀을 배출을 못해요. 닭들이. 그러니까 습이 약할 수밖에 없죠. 지금 33도, 4도에서도 극히 일부 이제 아들이 지탱해 나가면서 연명을 해 나가는데 35도, 6도만 되면요 많이 떨어져요. 전국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여 동안 폐사한 가금류는 10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돼지는 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올해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가 넘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개 분무기나 냉각 패드 등 냉방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재해 대응반을 구성해 폭염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축산 현장 기술지원단이 폭염 취약지에 방문해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돼지 살구 농가는 냉방 시설을 구축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지만 시설 투자비와 전기세와 같은 생산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 저희들 그 온도를 좀 낮출 수 있게끔 쿨링 시스템이라든지 안개 분무 시스템 같은 걸 좀 설치하면 이렇게 폐사가 보통 때 뭐 봄, 여름하고 아무 그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적게 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액이 너무 적으니까 보조 사업이 좀 넓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료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산비 자체가 오르가니까. 매년 더 후덥지근해지는 여름. 가축과 축산 농가들의 여름은 생존을 건 사투가 되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60년 넘은 부산 향토 기업의 타 지역 이전 소식에 지역 내에서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재발 방지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산시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업 지원단까지 신설했는데요. 하지만 부산 인구는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산 소멸 시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60년 넘은 부산 향토 기업인 YK스틸이 이전한다는 소식은 지역 내 충격을 줬습니다. 청년 유출이 심각한 부산에서 수천 개의 일자리 등 막대한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내쫓다시피 한 행정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대단지 아파트가 본격 조성될 당시 YK스틸 노조는 공장 옆 아파트 허가를 비판하며 택지 개발 변경 계획을 승인한 부산시에 항의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YK스틸 이전 문제에 대해 김형철 부산시의원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부산시가 해당 기업을 찾아 부산에 남고 싶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을 터전으로 삼던 사람들이 당장 당진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부산에 잔류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취업 박람회라든지 취업 알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계 유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고요. 향토 기업의 이탈에 지역 내 비난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부산시는 7월 들어 조직 개편을 통해 원스톱 기업 지원단을 신설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속도와 성과의 핵심 가치를 두고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활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현장에서 기업을 밀착 지원하여 투자를 신속히 가동시키겠습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인구 유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 인구 감소세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 5년간 부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입니다. 2018년 339만 5천 명에서 2023년에는 328만 명으로 11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전년보단 0.5%, 5년 전과 비교하면 3.4%가 줄었습니다. 0세에서 14세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23년 32만 2천 명으로 2022년과 비교해 3.8% 줄었습니다.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2023년 222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3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2023년 73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도시의 인구 유출 상황을 보여주는 1년 거주지 기준 시도 간 순이동 역시 부산은 유출 인구가 9천 명 더 많았고 경기와 인천은 유입 인구가 각각 4만 7천 명, 2만 7천 명 많았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권인 부산의 출산율, 최상위권인 청년 인구 유출 현상이 부산 인구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된 모습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속도, 부산 소멸 시계를 멈추게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각계 전문가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경제 여건과 내수 부진 장기화로 자금난과 폐업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돕고 지역 경제 활력을 되찾을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시는 자금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을 2천억 원 더 증액해 총 1조 3,5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 전환 촉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아르떼 뮤지엄 부산 개관에 따른 교통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 증차해 운행합니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186번 노선을 일부 조정해 31일 첫 차부터 아르떼 뮤지엄 부산 전시관을 경유해서 운행합니다. 또 현재 전시관을 운행 중인 시내버스 17번 노선에 대해서도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각 한 대씩 증차해 8월 1일 첫 차부터 운행합니다. 부산시는 앞으로 승객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가 노선 증편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덕운동장 재개발 방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국회의원인 곽규택 의원이 주민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덕운동장 개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31일 곽규택 의원은 구덕운동장 아파트 개발 반대 주민협의회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구덕운동장이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취지와 달리 아파트 건립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도시재생특별법을 준수하지 않은 구덕운동장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공공이 원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부산 진구가 디지털 트윈 시범구역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동아대 산학협력단 등 7개 기관 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은 먼저 폐쇄회로 최적지 분석과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노약자 안전관리 등이 추진됩니다. 또 2년 차에는 전세 사기 위험 대응과 혼잡 분석 서비스, 통학 안전 등 노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지역 구현입니다. 부산진구청은 디지털 트윈 기반 행정체계를 통해 시민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C 다이노스 손아섭 선수가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5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전달했습니다. 경남적십자사는 경남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의 추천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 계층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한부모 위기가정 5가구에 각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손아섭 선수는 지난 7월 초 창원 아동양육시설 이내의 집을 방문해 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나눔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카타르 NOC로부터 수주한 고정식 원유 생산 설비 1기가 3년간의 공정을 마치고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비는 한 달간의 항해를 거쳐 카타르의 얄사인 유전에 도착할 예정으로 설치 작업과 시운전을 마치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원유 생산에 들어갑니다. 하나오션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코로나19 등으로 주요 자재 해외 입고가 늦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납기 일정을 맞춰 출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수 LNG 운반선 및 유전 개발에 대한 추가 발주도 기대되면서 향후 수주 활동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